안녕하세요. 우리의 투모로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네,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행히 많네요. 네. 이 영화를 봐보면 시작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극지방의 얼음이 녹게 되고 그것이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여러 이상기후들이 나타나는데요. 뭄바이같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미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이상 기상현상과 거대 토네이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끝장판으로 전 세계를 아우를 정도로 커다란 초슈퍼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슈퍼 태풍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 태풍의 핵에 있는 고위도의 힘이 강해서 형층권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을 지표면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그 결과 영화상에서 지구에는 빙하기가 오게 됩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역시 영화다. 그냥 영화 설정이지. 그렇게 생각하기에 쉬운데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21세기 말 온도가 5.2도나 증가할 것이다. 해수면이 91cm나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북극이 사라지는데 8년 뒤에는 1.5도나 온도가 증가한데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실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IPCC라는 유엔 산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기후변화를 측정하고 미래에 어떤 기후변화가 발생할지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방지책을 보고서 형태로 5, 6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데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정짓자라는 교토의정서와 2015년도에는 전 국가들이 다 온실가스의 양을 규정하고 억제하자라는 파리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기사들을 보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 실생활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체감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를 보자면 1850년 이게 산업혁명 이전인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1.2도씨나 기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가 않아서 두 개의 지도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파란 거는 산업혁명 이전의 지도고 저 빨간 거는 현재 지도입니다. 뭐가 더 뜨거워 보이세요? 네, 왼쪽 빨간. 네. 오른쪽. 죄송합니다. 네. 이가 좀 어두워서요. 네, 현재가 확실히 더 온도가 높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1.2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재 온도를 봐보게 되면 저위도가 적도와 같은 의미인데요. 온도가 증가해서 수증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가 올라갈수록 빨간 게 더 심해지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가운 지역은 더 빨리 따뜻해지고 따뜻한 지역은 천천히 따뜻해짐으로써 고위도와 저위도 간의 온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태풍은 적도 지방에서 수증기를 머금고 발생하는데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그러고 공기의 흐름이 느려짐으로써 슈퍼 태풍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슈퍼 태풍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슈퍼 태풍이 올해 10월달에 일본에 착륙하였는데요. 130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4시간 동안 300mm, 한
1년 비 오는 기간의 1년에 비 오는 거의 3분의 1 가량이 이 슈퍼 태풍에 의해서 내렸고요. 더 무서운 점은 앞으로 미래에는 14년 동안에 12번 정도 이런 슈퍼 태풍이 일본에 착륙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가볼 건데요. 이 표, 왼쪽에 있는 표는 우리나라의 39.5도씨를 넘어가는 최고 기온들을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 안 보이시죠? 그래서 옆에 새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2000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눴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보면 다 대구밖에 없죠. 데프리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폭염이 대구에 몰려 있었는데요. 그러고 횟수도 보면 7회, 39.5도를 넘어가는 것에 7회밖에 없습니다. 반면 2000년도를 넘어가게 되면 대구가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들이 다 골고루 보이는데요. 또한 39.5도가 넘어가는 빈 횟수가 13번이나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 비해 2000년도 이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었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29개국에서 396개의 최고 기온을 새로 갱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150년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150년 역사상 지속적으로 계속 최고 기온을 새로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작년에 일사만파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겨울 평균이 원래 12도에서 16도인데 5일간 최저 8도까지 추위가 지속돼서 4일 만에 134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따뜻해진데 한파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한파의 북극 온도는 원래 강한 제트기류에 갇혀 있습니다. 제트기류는 세졌다 약해졌다 진동하는데요. 북극 온도가 상승해서 제트기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이 잘 갇혀있지 않고 쉽게 빠져나와서 중위도 지역에 극성 한파를 일으킨 거죠.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파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중위도에 있는 춘천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파란색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날, 빨간색, 주황색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건 증가하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이는데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거는 확실히 보이죠. 증가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지구온난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북극이 녹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거입니다. 현재 실제로 북극이 1988년에 비해 2019년도에는 시각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크게 증가하였고, 남극의 경우에는 1만 년 된 빙봉이 2020년도에 와서 녹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은 원래 바다 위에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극의 경우에는 대륙 위에 얼음이 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재 1993년에 비교해서 9.5cm의 해수면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아서 이게 심각한 건가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얘도 투발루를 들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발루가 좀 유명한 국가라서.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잘 모르실 텐데, 투발루는 원래 9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섬이 이미 완전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국토를 둘러보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릴 정도만의 국토가 남아있는데요. 밀물 때는 그런 국토만저도 완전히 바다에 잠기게 돼서
농사나 그런 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1.2도만 온도가 올랐는데도 태풍이 강해지고 어느 지역은 엄청 뜨거워지고 어느 지역은 갑자기 추위가 와서 사람들이 죽고 어디는 고양이 바닷물에 잠겨서 갈 곳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사들이 얘기한 대로 5.4도 그렇게 온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IPCC라고 기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체에서 말하기를 예상한 것보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빠르게 심해지고 있대요. 예상보다 온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해수면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예상한 피해 양보다 더 많은 큰 피해를 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CO2 배출을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2050년도에는 그 배출량을 0에 도달해야만 이 지구온난화라는 위기를 극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측하기에 21세기 말에는 6.6도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3도와 4도 사이에 지구온난화가 비가역적으로 바뀌는 임계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따르면 내년부터 뭔가 실질적으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지구온난화는 비가역적으로 계속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연안도시의 경우에 이거는 지구온난화랑 관계없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됨으로써 남극 해빙이 모두 높게 되면 해수면은 8.4m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투모로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맨해튼이 바닷물에 잠긴 장면입니다. 네, 영화 장면인데 미래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아까도 현재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래가 되면 해수면도 상승하고 온도도 증가하게 되어서 수증기의 발생량이 현재랑 비교하기 힘들 만큼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도도 기온 격차도 더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는 이런 슈퍼 태풍을 보기가 힘들지만 미래에는 이런 게 영화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도 차원이 다르게 심해지는데요. 이 살인적 더위란 표현을 뉴스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37도씨와 40도씨 사이의 온도를 살인적 더위라고 하는데요.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만을 봤을 때 365일 중에 100일이 이런 폭염 쪽에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영화로 이런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감이 있죠. 근데 가능하대요. 그리고 대기오염. 지구가 더워질수록 습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이라는 게 엄청 먼지나 그런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공기 중에 있게 되고 이것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광고나 아니면 그런 극단적인 거를 보여주는 것에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네,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황사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지 않고 그냥 건강을 신경 써서 착용하는데 이런 미래에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만 되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인데 사막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미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서울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 크기가 매년 사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로 계속 가게 된다면 미래 지구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전 지역이 황색으로 보이는 날이 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해양 산성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일단 해표 바다가 대기를 흡수할 수 있는 포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그 결과 바다의 CO2 흡수량이 크게 상승하는데요. 이것은 해양 산성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재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2000만 년에 비해서 1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양 생물들인데요. 그 껍데기들이 다 현재 이미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육상 생물들은 기온 증가로, 해양 동물들은 바다 산성화로, 식물들은 사막화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실제로 온도가 4도 정도 증가하게 되면 15.7% 이것이 6생물 6종당 한 종이 멸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식량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물고기, 아니면 급식들이 다 멸종하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인터스텔라 영화 이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아마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영화의 장면이었다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저희의 미래는 그냥 영화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둘러보기만 하면 재난영화인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네, 미래는 많이 어두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더라도 생활 습관이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 정도는 절약하자, 이 정도는 환경을 신경 쓰자, 또는 자신의 분야에서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오래 지속적으로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삶의 일부로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연을 보셨다시피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내일에 대한 거대한 위협입니다. 지금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은 노력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데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인식하냐 못하냐에 따라 저희의 생활 태도는 달라지겠지요. 악은 선이 침묵할 때 이긴다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 스스로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시 삼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고 결국 우리의 내일은 지구온난화에 의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강연이 조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